안녕하세요. 오늘도 레전드 채널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선선한 날씨에 맞게 시원한 사이다 사연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도 사연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5년생 양띠 아저씨입니다. 아들 2놈과 딸 1명을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이런 사연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제 이야기도 참 기상천외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이렇게 보내봅니다. 화학 관련 대기업에서 줄곧 일하다가 정년 퇴직을 하고 주유소를 차려서 지금은 주유소 사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살다 사위놈 때문에 별꼴을 다 보게 되었네요. 앞전에 말한 아들 2놈 중 첫째 놈은 부모보다 일찍 세상을 떴네요. 이야기하자면 참 길지만 간략하게 말하자면 직장의 자리를 잡고 일주일 만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2주를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하늘나라에 갔네요. 참 이놈 때문에 애 엄마와 함께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는 몰라도 남은 자식들에 대한 애착과 첫째 아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더 잘해주게 되었어요. 둘째 아들놈은 경호학과에 나와서 지 밥벌이하고 살고 있고 막내딸은 영문학과를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놈은 아직 장가를 안 가서 저와 함께 살고 있고요. 막내딸은 애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항상 배실배실 웃고 다녀서 뭐랄까 계속 걱정이 쓰이고 주머니에 넣어서 데리고 다니고 싶은 그런 딸이었습니다. 딸이 33살이 넘어가자 주변에서 자꾸 결혼 언제 하냐고 물어본다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라고요. 그런 딸에게 저는 말했지요. 결혼하는 것 좋다만 나이 찼다고 주변에 있는 아무 남자랑 만나서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전혀 조급할 필요가 없다. 늦게 가도 제대로만 가면 된다. 타이밍이 안 맞아 결혼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으니 사회가 정해준 기준을 따라가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라고 항상 말해주었죠. 그래도 소심하고 남 눈치 많이 보는 딸은 주변 사람들이 말이 참 많이 신경 쓰였나 봅니다. 그렇게 결혼 이야기를 저에게 몇 번 꺼내더니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놈인지 얼굴 좀 봐야겠다고 하고 그 주 주말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첫인상만 보고 뭘 그리 많이 판단하기도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별 안 좋은 느낌은 받지 못했으니 말이죠. 뭐 하냐고 물었더니 본인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토목 관련으로요. 뭐 사위될 놈과 결혼 이야기 잠깐 하고 아내도 사위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딱히 반대할 이유도 없었기에 그렇게 딸과 사위놈과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죠. 애들 엄마랑 딸이랑 가전제품 고르고 이불 고르고 한복 고르고 하더니 결혼식이 코앞이더라고요. 그렇게 무사히 결혼식이 끝났고 딸과 사위놈 사이에는 튼튼한 아들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아, 사돈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더라고요. 운영한다는 사업체도 가족 사업 비슷하게 작게 운영하는 것 같았고 딸과 사위 신혼집도 대출을 껴서 한다길래 그냥 제 명의로 있던 경기도 외곽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사위놈이 초반에는 저희 집에 잘했습니다. 할 도리는 다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놈이 포크레인 관련 사업을 시작한다고 선언하더니 소식이 점점 뜸해지고 딸과도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니 이놈이 뭐 하고 다니는지 알 길이 없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어련히 잘 하겠지 하고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애 엄마가 유방암에 걸린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가슴에서 멍울이 만져지고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온다고 하길래 같이 종합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가 유방암 3기라는 사실을 판정받았지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수술과 함께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지요. 참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이 이때부터였습니다.
장모가 아프다는데 병원에 얼굴 한 번을 안 비추더라고요. 사위놈이. 딸한테는 사위는 뭐 하길래 얼굴 한 번을 안 비추냐고, 대체 연락도 안 되고 라고 말하니 그냥 요즘 사업이 너무 바쁘고 도저히 여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자기한테 장모님 좀 잘 좀 부탁한다고, 죄송하다고 말 좀 전해달라고 했다네요. 딸도 그냥 자기 남편 이야기 하지 말라고, 본인도 골치 아프다고 사업 때문에 라면서 말을 흐리더라고요. 사위놈 이야기만 하면 생전 짜증 한 번 안 내는 딸이 저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짜증을 내고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구나 했지만 아내 일로 정신이 없어서 차마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유방암에 좋다는 비싼 차가버섯까지 구해서 아내에게 먹이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암 2차 치료 주사를 맞고 혈액 수치가 낮아져 병원에서 입원을 권고하였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급성 폐렴으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떠나갈 듯이 울었고 그렇게 아내를 보냈습니다. 저는 극심한 무기력감과 우울증으로 정신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정말 큰 존재이고 첫째 아들을 떠나보낸 후 가장 많이 의지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방눈이 펑펑 내려오는 시린 겨울에 아내를 보내고 아내 없는 첫 번째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둘째 아들과 소파에 앉아있는데 사위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술에 약간 취한 목소리로요.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저희 집을 들린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었지만 알겠다고 했지요. 그때까지 뭐 제 딸이랑 싸우고 저희 집에 와서 술김에 저한테 딸에 대한 불만이라도 털어놓으려고 하나 싶었습니다. 뭐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웬걸 이놈이 아주 단단히 미쳐도 제대로 미친 상태로 제 집에 와서 개 뼈 따고 발라먹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와 아들은 사위가 온다는 말에 간단한 과일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1시간이 지났나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띵동 띵동 띵띵띵동. 문을 열어주면서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초인종은 한 번만 누르면 되지. 뭘 그렇게 시끄럽게 여러 번 누르나. 들어오게. 자네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술 마셨나? 일단 여기 좀 앉아서 먹을 거라도 먹게. 라고 했습니다. 사위는 자리에 앉아서 푸푸 거리며 한숨을 크게 몇 번 쉬더니 염치 없는 거 알지만 3천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내 몰래 장인 어른한테 온 거라고 하면서요. 이미 본인 부모님한테 빌릴 대로 빌려서 기댈 구석이 저밖에 없다면서요. 본인이 포크레인 관련으로 크게 돈 들어갈 곳이 있다고 하면서 3천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했지요. 정확히 어떤 일에 들어가는 돈인지도 모르고 더더구나 딸 몰래 와서 이렇게 나한테 말하는 거는 경우가 아닌 것 같네. 내 마음이야 자네 사정 딱하니 빌려주고 싶지만 자네도 알지 않나.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수중에 돈 3천을 어디서 구하나. 자세한 내막은 모르나 딸과 함께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술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이만 집에 들어가게. 딸이 걱정하겠구나 라고 말했죠. 저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목돈 들어갈 일도 많고 그렇게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솔직히 말하자면 사위를 못 믿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저렇게 말하자 사위가 저에게 아내한테는 제가 돈 빌려달라고 온 거 말하지 마세요. 아내가 알면 안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싶었습니다. 왜 내 딸한테 이 사실을 비밀로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었지요. 그래서 진짜로 돈을 빌리고 싶으면 아내한테 말하고 상의를 하고 나한테 왔어야지. 자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3천만 원을 장인한테 달라고 하고 그것도 내 딸 몰래 와서 말하는지 모르겠다만 딸도 이 상황을 알아야 하지 않겠나? 라고 말하니 장인어른, 저 아내랑 장인어른 전화 통화하는 거 다 들었습니다. 장모님 사망보험금 나왔다는 거요. 알고 왔습니다. 모르고 온 거 아닙니다. 저한테 왜 돈 없다고 속이시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못 믿어오세요? 서운합니다, 저. 그럼 3천 보내주시는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하는 사위놈. 그게 사람입니까? 제가 받은 사망보험금은 저에게 돈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차마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돈으로 느껴지지 않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내의 아픈 흔적입니다. 그래서 나도 안 쓰는 그 돈을 본인이 필요하다고 뻔뻔하게 달라고 하다니요. 사위놈한테 말했죠. 자네 단단히 미쳤나? 지금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건가? 술 마셔서 정신이 나간 건가? 내가 내 입으로 그 보험금을 자네에게 빌려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사망보험금이 있는 거 아니까 내놓으라고? 장난하나 자네? 이런 놈이랑 결혼하게 해준 내가 천지 바보지. 내가 자네 술 취해서 이런 거라고 믿고 싶네. 집에 당장 가게. 꼴도 보기 싫고 당분간 찾아오지도 말게. 지금 자네가 행동하는 건 사람 새끼가 아니라 짐승 새끼나 할 짓이라는 걸 똑똑히 알게. 라고 말하니까 사위놈이 술 냄새를 뿜으며 저 안 취했습니다 장인어른 이러면서 크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옆에서 듣다가 폭발한 둘째 아들이 사위를 때리려고 했고 저는 그런 아들을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경호학과 출신인 아들이 나서니 사위도 무서웠는지 집에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나가라고 할 때는 안 나가고 참 순간 너무 열이 받아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가 핑 돌고 뒷목으로 피가 쏠리는 것이 느껴졌을 정도니까요. 찬물을 연신 들이키며 진정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분이 삭혀지고 나서 딸에게 전화를 해서 이 모든 사실을 말했지요. 그리고 대체 사위놈 뭐 하고 다니냐고 캐물었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딸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미안하다면서 조만간 집에 같이 찾아가 사죄를 한다며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사위놈 숨통을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딸이 그리 말하니 제가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그렇게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 후 늦은 저녁 둘째 아들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TV를 보며 거실에서 쉬고 있는데 짐을 바리바리 싸고 손자와 딸이 집으로 온 겁니다. 얼굴에 퍼런 멍과 함께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보고 펑펑 울더라고요. 남편한테 사망보험금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 했는데 본인을 때렸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깨를 밀치길래 딸도 똑같이 어깨를 밀치며 너가 뭔데 우리 아빠한테 가서 사망보험금 이야기를 하냐고 소리치니 에이씨8 거리면서 얼굴을 팍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위가 집에 연락을 안 하고 제 아내가 아플 때도 병원에 안 온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토목사업 관련한 중장비 기기 관련 사업이 폭삭 망했답니다. 사업을 점점 크게 벌여서 사위놈이 사돈네 집까지 담보로 잡았는데 그게 잘 안 풀리자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도박을 했는데 그것마저 전부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아플 때도 도박으로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바람에 반쯤 미쳐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맨날 술에 취해 병원에 안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3천만 원도 사업에 들어갈 돈이 아니라 도박하려고 빌리려고 한 것 같다고 합니다. 딸이 펑펑 울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아빠한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으니 전화 통화할 때마다 저에게 짜증을 냈겠지요. 딸이 맞고 온 모습을 보니 머리에서 뭔가 툭 하고 끊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지요. 같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둘째 아들도 이 새끼 죽여버릴 거라고 당장 찾아간다고 씩씩대고 있었고요. 정말 이때만큼은 저도 아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고요. 그렇게 딸에게 잠깐 있으라고 한 후 아들과 함께 딸 집으로 갔습니다. 40분이 좀 안 돼서 딸이 집에 도착하였고 초인종을 몇 번 눌렀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앞에서 10분을 기다렸는데도 안 나오길래 딸에게 전화를 해 비밀번호를 물어봐서 집으로 들어갔지요. 집이 조용하더라고요. 사위놈이 그새 도망갔나 싶었는데 식탁에 소주병 3개가 널브러져 있고 그 위에서 잠에 골아 떨어졌더라고요. 거실은
얼마나 제 딸과 사위가 심하게 다투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거실 책장에 꽂아져 있던 책들은 다 밖으로 나와 있고 손자 보행기도 쓰러져 있고 난장판이더라고요. 사위는 골아 떨어져 있고 거실은 난장판인 모습을 본 둘째 아들이 참지 못하고 사위놈을 깨워 주먹을 날렸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눈물을 삼키며 바라볼 뿐이었죠. 그렇게 아들놈이 지칠 때까지 사위놈을 줘 패고 사위놈 몸 위에서 일어나자 사위도 씨팔거리면서 일어나더니 아씨 진짜 이러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열받은 아들놈이 더 패려고 달려드는 걸 제가 막았습니다. 운동을 한 아들이 여기서 더 때리면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위놈이 소리 덜 깨서 혼잣말로 궁시렁대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참다 못한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사위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사위가 술에 취해서 그런지 저를 때리려고 달려들더라고요. 아들이 그런 사위를 말리고 제가 발로 사위를 넘어뜨리며 말했습니다. 넌 사람이 아니라 짐승 새끼다. 여기 내 집이니 당장 꺼지고 내 딸이랑 이혼하는 거는 당연하고 내 딸 아프게 한 만큼 똑같이 두고두고 아프게 해주마. 밤길 조심해라. 이 썩을 놈아. 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더라고요.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지요. 다시 집으로 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랑 네 오빠가 목숨 걸고 네 남편으로부터 너 지켜줄 거고 너도 애 엄마로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말했지요. 언제까지나 저와 제 아들이 딸을 지켜줄 수는 없으니까요. 언젠간 딸도 혼자서 세상에 맞서 싸워야 할 날이 올 테니요. 그렇게 아들과 저와 딸 함께 딸의 이혼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적으로 절차를 밟았고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지요. 그날 밤 폭행에 대한 형사고소로 형사상 기록이 존재하였고 이를 결정적인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고 사위놈이 폭력성을 근거로 손자의 양육권을 주장하였네요. 그렇게 가정법원은 피해자 보호 명령을 내려주었고 결국 양육권도 딸 아이에게 넘어왔고 소송에서도 승소하게 되었네요. 지금 딸은 제 집에서 살고 있고 딸에게 마련해준 집도 내놓은 상황입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사위놈은 사돈 내에서도 손을 뗐고 아직도 도박장 근처를 전전하며 폐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물론 저와 아들도 사위 폭행건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고 벌금을 낸 상황이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당분간 손자놈이 어느 정도 클 정도까지는 저희 집에서 딸과 함께 지낼 생각입니다. 딸도 현재 많이 불안해하는 상태라 그게 가장 좋을 것 같기 때문이죠. 같이 살면서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상처받아도 일어서는 법을 알려주며 강하게 사는 법을 딸에게 알려주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네요. 언젠가 저도 아들도 딸 곁에 없는 시기가 올 테니까요.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사연자분도 그렇지만 따님분이 마음이 참 많이 여리시고 순하고 착하신 분 같은데 그래서 마음이 더 쓰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장모님 사망보험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존재하구나 싶을 정도로 믿겨지지 않았어요. 정말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구나라는 말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부디 따님분과 사연자분 그리고 손자와 아드님 이렇게 넷이 똘똘 뭉쳐 그간의 아픔은 훌훌 털어버리고 희망찬 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상처도 아물 거라고 믿어요. 그럼 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전드 채널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갈등들과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아픈 상처들과 기억들을 혼자 짊어지지 않게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